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시세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065불, 이더리움은 140불, XRP는 31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테더도 지금 1불 이상이죠. 이제 테더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떡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테더로 이렇게 옮겨 타죠. 그래서 하락장 때는 테더가 4위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테더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락을 보고 있구나, 상승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던 암호화폐 시장 꿈틀. 이 기사 내용 자체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삼성 갤럭시 S10이라든지 카카오톡 관련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게 국내 뉴스에서도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주도권 경쟁 각축, 우리 플랫폼으로 쉽게 도입하세요 라는 등등의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꽤 대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체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와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10,000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고점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악순환이죠. 저점에서 사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고점이 되면은 그때 들어오는 그 악순환. 그렇지만 다음 최고점은 10,000불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상승장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남들은 이제 부랴부랴 뛰어들고 있을 때 저희들은 두 손 두 발 다 뻗고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관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되는 국내 소식. 국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코인플러그가 모바일 앱에서만 구현이 되었었던 블록체인 인증 솔루션을 웹과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KB국민카드와 진행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 확대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함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앱과 웹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되어서 보다 다양한 인증 채널을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불편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중간에서 해쳐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데 은행 웹사이트 가시면은 그냥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상한 거 막 설치하고 깔고 기다렸다가 뭐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깔고 한 번 더 인증하고 에러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IBM 블록체인 부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시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만든 영상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전세계 성인 인구 중에 약 20억 명은 현재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반 금융적인 서비스조차 누릴 권한이 없지만은 이들 중 10억 명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꼭 이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베네수엘라,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문자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이미 개발이 되었죠. 자, 아무튼 이 단말기,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암호화폐가 이제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월드와이어에서 참가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가 한국의 부산은행이라는 것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잠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와이어에서 스텔라 루멘과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원화, 유로, 인도네시아 루피, 필리핀 페소, 브라질 해알화 등의 스테이블코인이 네트워크에 추가되었다고 IBM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부산은행 측은 지난해 8월 의향서 수준까지는 체결했지만은 아직 양해각서 단계는 아니다라며 글로벌 금융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IBM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이제 금융위가 그걸 가만히 놔뒀나?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샌드박스조차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최근에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글로벌 선점 경쟁, 한국에선 먼 나라 이야기다. 이 위쪽에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송금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반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계획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서 나오지 못한 채 규제 특례제에 적용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기업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정부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느라 시장 선점의 기회를 날리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부산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곧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여기서 나와있듯이 폭풍 전야다. 초강력 제재안이 물밑 추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물밑으로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면은 특히 이 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은행에서 지 멋대로 그냥 휘젓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행들 위에서 머리 꼭대기 서서 은행들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경우에 시장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금융위가 암호화폐 규제의 방안을 준비해왔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고삐를 더 주겠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논란을 교묘히 부인하면서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기업은행과 나인빗 계좌 해지 요청 놓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벌집 계좌 해지를 둘러싸고 나인빗과 기업은행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나인빗은 기업은행이 계좌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업은행은 의심 거래가 있어서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자 나인빗 측에서 해지 수순을 밟았다는 주장이다. 자,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은 저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나인빗 같은 거래소는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 거래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금융위가 치밀하게 규제 법제화를 준비해온 만큼 올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를 근거로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의 꼼수로 영업을 차단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기는 개뿔. 혹시라도 작은 거래소들을 기존에 사용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거래소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래소에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것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암호화폐 점수 등급을 매기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나온 등급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이 선정한 1등 암호화폐는 바로 이오스입니다. S등급 이제 914점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더리움, 3등은 비트코인, 4등은 트론, 5등은 제로엑스, 6등은 칼다노, 7등은 모네로, 다음 지캐시, 라이트코인, XRP, 스텔라 수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나라 베네수엘라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버리고 고국 떠나는 베네수엘라 군인들 1000명 탈영. 콜롬비아 외무부에서는 탈영병 군 가족의 숙박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장성도 콜롬비아 망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경제 붕괴 때문에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340만 명의 국민이 가난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나라에 잘못된 지도층이 있으면은 이렇게 심하게 나라가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탓도 있겠지만은 자, 그리고 한국도 지금 최근에 여러가지 범죄라든지 유착 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국민들을
사람 이하로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니까 이 정도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었으면 더 심해졌었겠죠. 자, 아무튼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언젠가는 암호화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바이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구매 수수료는 좀 비쌉니다. 5%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디자인이 좀 세련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으로는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비트판다 세이빙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20개가 넘는 암호화 자산을 정기적으로 자동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비트판다 측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당 상품의 출시를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 적금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스위스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디지텍 갤럭시스라고 하는데, 이 디지텍과 갤럭시스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홈페이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갤럭시스 홈페이지고요. 여기는 디지텍스입니다. 디지텍이죠. 디지텍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서비스는 스위스 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에 독일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대중화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본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나왔는데요. 마진거래 개정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차입금을 초기 증거금의 2배에서 4배로 제한하는 금융상품 결제 서비스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 마진거래의 차입금 한도는 외환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진거래 관련 업체는 새로운 등록 자격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증권 거래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규제가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일본의 소식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필리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대통령이 앞서서 만든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로얄 코인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필리핀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맥도날드와 이렇게 협업을 맺음으로써 이 로얄 코인과 맥도날드 관련된 포인트제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 서비스에 가입만 해도 이 햄버거를 하나 공짜로 준다라고 하죠. 이 뭔가 살짝 부실해 보이는 햄버거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자, 다음 미국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2월 비트코인 ETF 도입 관련 피드백 수렴 현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관련 피드백 7개 중에 6개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 시장 조작 문제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ETF 승인 여부는 시장 안정성에 달려있다. 미국 규제당국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가장 중요시한다. 불량 투자자 혹은 불량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한 시장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때 당국은 ETF 승인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그도 지난번에 헤스터 피어스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 상품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즉, 암호화폐 ETF 이슈의 핵심은 승인 여부가 아닌 승인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시키고 싶을 때,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이제 승인이 나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SEC는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수탁 업무에 대해서 규제 관련 업계의 피드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여기에 위원장 티모시 마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에 각각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를 세세한 규정보다는 핵심적인 원칙 수립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는 전통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시장에서 사용됐던 규제 기준은 암호화폐 시장과 맞질 않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원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들을 증권에 관련된 법안이 해당되지 않도록 상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뒤에는 역시 암호화폐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정신들에게 돈을 먹였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4분기 미국 워싱턴 DC 소재 암호화폐 로비 단체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33개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는 업계의 거래소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들로서 미국 의회 및 규제 당국을 상대로 업계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인베이스, 프로토콜랩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폴리체인 캐피털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고 블록체인 협회를 출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존 메가피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메가피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치계가 암호화폐를 수용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 대선 후보자가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면 이는 연방정부의 규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탈중앙화의 본질은 중앙정부가 손에 쥔 금융 권력을 빼앗아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정치가들은 이를 위협이라고 받아들이며 대중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점이 그들이 암호화폐에 거리를 두는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메가피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머리 자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또 에리스 액트 그리고 벡트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의 토마스 치파스 그리고 벡트의 아담 화이트가 최근에 한 좌담회에서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과 관련해서 당국이 우호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리스X와 벡트는 세계 3대 거래소이자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오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에리스X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파생 상품 청산소 라이센스 취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벡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과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응용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제 뻥치지마 이 자식들아, 니넨 작년 11월달 문 열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안 열고 있으면서 CFTC랑은 지금 짜고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정말 연장 맛을 보게 되는 수가 있어. 자, 다음은 암호화폐 대중화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인 글로벌 기술 솔루션 업체 에브넷이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에브넷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에서 도지 캔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21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은 4073불 근처이며, 제대로 된 상승이 없을 경우에 당분간의 이제 짧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한번 과거 차트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2014년, 15년 차트, 2018년, 19년 차트인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근거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두 차트의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RSI 흐름도 비슷하고 MACD 흐름도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하락장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원래 이 게시글로 돌아가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하락장이 끝나갔음을 의미할 수 있는 지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코멘트다. 사람들이 정말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반대로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뚝 떨어져 버렸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하락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상승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수업계도 다크웹에서는 2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팔아 넘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쁜 놈들 싹 추적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은 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ATM이 안에 있다. 이 주유소인데요. 주유소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ATM 기계 들여놨으니까 와서 한번 구경도 하고 비트코인도 좀 사보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쩌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소식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소식들이 비트코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렸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채널을 후원하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